네, 오늘은 그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매 원인, 그리고 지금 현재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뉴로하모니로 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논문이 있는지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주는 그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걸 뉴로하모니를 갖고 사례를 만들어서 저한테 뭐 일지, 그 다음에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원인을 보통 여러분들이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로 알고 계세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 두세 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단백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항체 치료를 통해 제거했음에도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의료기에서 큰 충격을 먹었죠.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를 싹 없애봤는데 치매가 호전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은 지금까지 거의 정설로 여겨져 온 뇌신경세포의 표면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못 접히면서 서로 뭉쳐서 플라그를 형성하면 독성을 띠면서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시스템인 시냅스를 파괴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치매 전문가들이 굳게 믿고 있었는데 미국 재향군인 샌디에이고 헬스케어 시스템 캐슬리 토머 박사 연구팀이 치매 초기에 미세한 인지기능 저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출현이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나온 뒤에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플라그가 나오지 않은 그 전에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인지기능 저하는 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747명, 네, 4년간의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기억력과 사고력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룹을 이제 A라고 하고 경도인지 장애 MCI를 B라고 하고 정상인 그룹을 C라고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출현과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그룹은 이미 그 전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없었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치매 초기에 영향을 받은 뇌 부위인 후각 피질이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그룹은 처음부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가 인지 기능이 정상인 그룹보다 많았지만 그 후에는 증가하는 속도가 인지 기능이 정상인 그룹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참 재밌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상인 그룹보다 있었는데 증가 속도는 정상인 그룹보다 빠르지 않다. 대신에 이제 후각 피질과 해마가 위축이 됐다. 그래서 이 결과는 치매의 주범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아니며 따라서 치료의 표적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연구팀은 설명했고,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치매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건데, 이제 베르베세 스타트 임상시험, 치매 실험 신약인데 이 약에 투여된 치매 환자는 뇌신경세포와 뇌척수에게 모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줄었는데
치매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행이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예,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뭐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하여튼 마지막 줄 보시면 다 실패했다. 네, 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표적으로 하는 많은 치료 물질이 나왔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치매가 호전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여기 연세대학교 신촌 샌브란스의 신경과 김교환 교수님이 2021년도에 올리신 글입니다. 네. 세 번째 줄만 볼게요.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이 임상실험 결과가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단백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항체 치료를 통해 완전 제거했음에도 베타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제거했음에도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료계는 큰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인 기전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치매는 왜 걸릴까? 베타 아밀로이드 아닌가 보다.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제가 이거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래도 베타 아밀로이드 쪽으로 한 7, 80%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20, 30%는 다른 쪽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첫 번째 사례는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베타 아밀로이드가 플라그가 출현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출현하지 않아도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약을 먹여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줄었지만 치매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행이 느려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완전히 그냥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치매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치매를 걸리고도 치매를 앓지 않는 기적. 네. 치매를 걸렸는데 치매를 앓지 않아요. 네. 켄터키 대학교 스노든 박사 실험입니다. TV에도 나왔죠. 네. 데이비드 스노든과 동료들은 1986년부터 678명의 가톨릭 수녀들 대상으로 뇌가 어떻게 왜 노화되는지 실험을 하나 합니다. 수녀 약 700명 대상으로 뇌 연구를 진행해요. 수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 수녀인데 이분이 이제 석사학위 받았고 초등학교에서 21년 근무했고 7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경력이 있고 80세를 넘긴 시점에서 연구 과정에서 3번의 인지 시험에서 모두 1등을 해요. 네. 여기 다양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하고 있죠. 네. 연구에 참여했던 베르나데트 수녀. 다양한 인지 검사 실행을 합니다. 근데 최우수 81세, 83세, 84세에 치른 인지시험 1등, 최우수 1등을 해요. 연구 대상자 중 최고 엘리트죠. 그러니까 한 678명 중에 1등입니다. 근데 이분 뇌를 딱 잘라보니까 이런 뇌가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뇌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85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스노든 박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의 뇌는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고 해마와 심피질로부터 이마역까지 온통 엉켜 있었다. 그 껍질에는 플라그까지 잔뜩 껴 있었다.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잔뜩 끼어 있었는데 1등 했다는 거죠. 인지시험 1등. 그러니까 뇌는 알츠하이머인데 뇌는 알츠하이머 뇌인데 인지시험은 최고. 근데 이거 인지시험뿐만 아니라 수필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토론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일상생활보다도 다른 수녀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뇌는 알츠하이머였다는 겁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베르나이트 수녀의 알츠하이머 등급은 심각한 수준이 6단계였다. 근데 중요한 건 뇌는 치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 증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뿔라그하고는 네, 뿔라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독성 단백질하고는. 그 과연 뭘까? 예, 86년도에 이걸 했으니까 이제 스노든 박사도 결과를 내겠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걸까? 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글 쓰고 즐겁게 노래하며 섹시한 대로 관리하다 보면 기억이 하나의 시냅스에 저장되지 않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기억이 하나의 시냅스에 저장되지 않고 새로운 시냅스를 계속 연결하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이죠. 새로운 신경망을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즉,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신경망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알츠하이머 뇌, 독성 단백질이 많이 끼고 6단계 뭐 아주 심각한 수준에 가도 치매는 걸리지 않고, 이 책이죠. 네, 책. 우한 노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사는 삶. 이런 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예, 수녀분들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글 쓰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치매 걸리지 않는다. 설령 알츠하이머병으로 시냅스 한 부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시냅스가 바로 그 자리를 채우며 다른 길로 연결해 나간다. 노화는 신체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는 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화는 변화예요. 네, 변화는 퇴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 노년기 두뇌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근데 자꾸 이제 독성 단백질이 꼈으니까 죽으니까 독성 단백질을 없애야 한다 해서 뭐 약이 나오고 뭐 하는데, 그거보다 이 건강기능식품,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노래 부르시고 글 쓰시고 자꾸 뇌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살아 움직이고 새로운 신경망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지적 비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타임즈에 나왔던 그 베르스테트 순회예요, 이분이. 네. 코그니티브 리저브에서 인지적 비축, 심리학적 용어죠. 노화에 따른 뇌 손상에 대처하고 최적의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인지적 능력을 가리켜 인지적 비축이란다.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한 체스 선수 또한 두뇌에서는, 체스 선수인데 또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이. 근데 죽을 때까지 체수를 두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6수를 내다봤지만 죽기 전에는 4수 정도를 내다봤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비축 용어로 설명됩니다. 지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 두뇌가 그동안 힘을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강한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네, 어떤 거요? 강한 연결망. 네, 강한 연결망.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강한 연결망. 네, 신경망이죠, 여러분. 신경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치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의심스럽다. 근데 이 수녀 연구를 보니까 왜 수녀분들은 치매 안 걸릴까 했더니 항상 행복하게 글 쓰고 노래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의 최고 스타인 뇌를 잘라보니까 뇌는 알츠하이머의 뇌지만 치매 증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죠. 네. 이 내용은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양 교수님께서 1월 달에 낸 내용이에요.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힘들고요.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에 있습니다. 치매는 두뇌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되므로 두뇌 활성화를 통해, 잘 보셔야 합니다.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즉 뭡니까? 세포와 세포의 연결망,
신경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 걸음이에요. 신경망입니다, 여러분. 뇌는 근육과 같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야 돼요, 뇌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돌기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나이 들어도 남아있는 한 개가 일당 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멋진 말이죠. 한 개, 남아있는 한 개가 일당 백의 역할을 수행해요.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목표가 줄어드는데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게 살아보고자 하고 마음 먹고 하루가 바쁘고 삶도 풍요롭게 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자꾸 정하셔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뇌해촌이 이끄는 3대 축, 그래서 인지활동, 신경돌기 효율 증가, 운동, 뇌혈류 증가. 한번 읽어볼까요? 인지활동, 하루에 천자 쓰기, 새로운 정보나 학습 접하기. 네, 여러분들은 이제 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정보, 학습을 접하게 되고 주 2회 이상 여럿이 모여서 사회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지활동 하시고 뇌혈류 증가를 위해서 운동, 하루에 15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그 다음에 매일 스트레칭, 그 다음에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최고 효과가 있고, 마인드 다이어트, 혈관성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견과류, 채소, 들기름 매일 먹고, 빨간 육류 줄이고, 가금류, 생선 권장하고, 베리류, 과일 주 3회 이상 하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재환 교수님이 얘기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에 달려있다? 신경 네트워크, 신경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뇌파하고 이 신경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뇌파. 예, 뇌파는 이렇게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쫙 나오면은 이쪽에서 이제 받지 않아요? 예, 요 시냅스인데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쭉 받습니다. 요 받을 때 미세한 전기 신호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뇌파라고 합니다. 예, 시냅스 후 전압, 시냅스 후,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 후에 그 전압의 일정한 총합입니다. 네. 나중에 이 전압은 이제 두뇌가에서 2급이나 다른 뭐 시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뇌파는 함께 활동하는 뉴런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많은 수의 뉴런들이 활동 안 하고 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뇌파가 아주 강하고 느리게 나옵니다. 전부 다 쉬고 있으니까 느리고 강하죠.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특정 뉴런들만 활동하기 때문에 뇌파가 약하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뉴런들, 특정 뉴런들 하기 때문에 이 뇌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 개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망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적은 수의 뉴런으로도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정보 처리 효율이 높습니다. 즉 뇌파 세기가 약하고 빨라요. 근데 신경망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많은 수의 세포들이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고 정보 처리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뇌파가 강하고 느려요. 이게 유아와 노인 뇌파입니다. 보시면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건강한 성인의 기초율동인 알파파가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유아나 노인 분들의 세타파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예를 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죠. 왜? 이렇게 신경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 머리 아프다 하면은 그쪽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많은 뉴런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뇌파는 뉴런의 개수하고 신경망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세타파인 뇌를 알파파 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신경망이 잘 발달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이게 바로 요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요 세타파 뇌를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알파파 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세타파에서 알파파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인지활동, 운동, 마인드 다이어트 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와 신경망 보겠습니다.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동아대학교 이제 그 부산 광역 치매 센터장님께서 나오셨어요. 늙지 않는 뇌의 비밀. 신경망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헐거워진다. 예, 가만히 있다는 말이 뭐냐면 활동을 안 하면 뇌를 쓰지 않으면 신경망이 자꾸 헐거워진다. 끊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뇌를 쓰지 않으니까 노화되는 거예요. 네, 뇌를 쓰지 않으니까 헐거워집니다. 하지만 운동, 인지훈련 여기 나오잖아요. 운동하시고 인지활동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들 새로운 거 해야 돼요. 맨날 보시는 거 맨날 만나는 친구분 매일 만나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새로운 자극들 여행도 다녀보시고 예, 새로운 맛집도 다니시고 예, 새로운 모임도 찾아서 하십시오. 주면은 어떻게 돼요? 신경망이 탄탄해지고 연결이 늘어납니다. 신경망이 탄탄해지고 연결이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 인지가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뇌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치매와 신경망이 아주 밀접하다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독성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경망이다. 네. 그래서 이제 뇌파 저희가 측정하죠. 예, 5분 측정해서 뇌파 신호 7.5 이게 세타파거든요. 세타파가 나오면 예, 치매 위험군 위험하다 분류하는 거죠. 알파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파파가 9, 10, 11이잖아요. 그죠? 네, 알파가 90, 11인데 여기 7.5면 예, 세타파 리듬으로 가는 거죠. 치매 환자와 정상인에 대한 뇌파 비교. 네. 연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네. 치매 환자 뇌파를 네, 언제 측정했을까요? 네. 치매 환자들을 언제 측정했을까요? 예. 벌써 뇌파를 저희가 우리 인류가 한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고, 그죠? 치매 환자를 안 찍고 받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음, 네. 어,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알파파보다는 그중 주파수가 낮은 낮은 대역의 파인 경우에서는 치매 노인의 경우가 정상 노인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알파파보다는 주파수가 낮은 대역.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낮은 대역이 뭡니까? 4에서 7, 세타파죠. 세타파는 치매 노인이 정상 노인보다 더 높은 값을 갖고, 그러니까 치매 노인은 세타파다. 정상 노인의 경우에는 알파파 이상의 경우 예, 베타파에서 뚜렷이 높았다. 그러니까 알파파, 베타파에서 활성뇌파죠. 베타파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 요즘 보시면은 야 정말 이렇게까지 나왔나 이게 믿을 수 있나 하지만 이건 이제 2013년도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 1900, 뭐 1800년대 이미 치매 뇌파에 대해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 내용들인데 이제 뇌파를 갖고 지금 찍으니까 야 이게 진짜 뭐 대단하다 하시는데 이미 과학계에서는 40년 전 얘기입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 근데 내가 치매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이런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충북 치매 인구가 전체 노인의 40%다 이렇게 나오고요. 치매가 왔다면 이미 뇌는 15, 20년 전부터 나빠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분들은 40%니까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냥 2분의 1. 둘 중에 한 명은 치매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뇌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한번 뉴로하모니로 치매 노인들을 훈련시킨
그 논문들을 제가 두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2010년도 논문이고, 예, 그다음에 2021년인가 2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치매 노인들의 바이오 피드백 훈련에 따른 뇌파 변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로 했냐? 한국정신공학연구소 개발한 뉴로피드백, 뉴로하모니를 했다. 예, 이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은 잘 알려져 있는 뇌파 측정기, 예, 미국 그라스 회사 자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다.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로 했습니다. 뉴로하모니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구미 요양병원의 알츠하이머 진단받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4주 했습니다. 4주. 너무 짧죠. 그 다음에 실험군 5명, 대조군 5명 이렇게 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KMSE 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치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24점, 그다음에 19점, 그다음에 24점 이상 넘으면 이제 확정적 정상이에요. 24점이면 19점 이하는 확정적 치매고요. 20점부터 23점은 치매 의심이에요. 이게 저희 뉴로하모니도 똑같이 점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뉴로하모니 뇌파 측정하시면 유선 말고 무선 측정하시면 24점 이상이면 정상, 19점 이하면 예, 치매, 20에서 24이면은 치매 의심 이렇게 하고 있죠. 똑같은 요 MMSK 요걸로 저희가 모델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요 모델하고 요 점수하고를 저희가 국책과제로 다 해본 거예요.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논문이 나올 건데 요 실험하고 요 뇌파 실험하고의 상관성에 대한 SCI 논문이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또 줌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훈련 결과 뭐 했냐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뇌 이완 훈련, 이완 훈련하고 활쏘기 게임 했습니다. 활쏘기 두 개만 하신 거예요. 네. 했는데 알파파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유의미한 4주 했으니까 치매 노인들에게 4주 동안 바이오피디오 훈련을 실시한 결과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바이오피디오 훈련을 실시한 그룹에서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알파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파파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알파파가 이제 생기고요.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세타파, 치매 뇌파죠. 근데 요 뇌파에서 알파파의 증가가 보인다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도 일반인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치매가 더 이상 아니, 치매가 있는 분이 치매가 더 심해지지만 않아도 대박이다 하는데 알파파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박이죠. 그러면 알파파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 그다음 창의성 촉진, 집중력 향상, 심리적 안정감, 그다음 편안한 상태 유지, 명상과 휴식, 뇌의 성 기능이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한 달 만에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2022년 논문은 3달 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 3달. 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파의 증가는 노화의 진행과 함께 인지 기능의 손상이 뇌의 점진적인 기질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를 할지라도 네,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고 반복적 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뇌 기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했는데 알파파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또 마이클 머지네치라는 분이에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대 신경의학 분야에서는 신경의학 분야에서는 치매는 살면서 겪는 당연한 질병으로 인식하지만,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서는 질병이에요. 근데 저희 뇌과학 분야,
뇌 가소성, 뇌 과학 분야, 뇌 가소성 이론으로 봤을 때 치매는 뇌가 노화되는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분석합니다. 노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는 퇴화가 아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안 쓰면 헐거워진다고 했죠. 그러면 안 쓰니까 노화되는 거죠. 그렇죠? 노화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뇌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뇌가 치매가 돼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계속 뇌를 쓰면 되는 거죠. 이게 1986년 스노든 박사의 그 획기적인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뇌가 치매에 걸려도 예, 일상생활에서 치매는 걸리지 않는다. 네. 사람들이 이해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뇌세포가 87세에도 새롭게 생겨나. 예. 특히 어디에서? 해마에서.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그 얘기할 때 예,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그가 예, 독성 단백질이 생기기도 전에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지 능력 저하는 요 해마 위축이거든요. 네, 해마. 근데 해마가 어떤 치매와 연관되어 있는 알츠하이머병 걸렸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데 해마에서 뉴런이 87세에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87세에도. 읽어볼게요. 어린이를 위한 병원 뇌과학자 폴이 선임연구원과 연구팀 43에서 87세의 성인 13명으로부터 뇌 조직을 기증받아 24시간 분석했습니다. 기증받은 뇌세포는 기억과 인지능력을 담당하는 해마 치상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수만 개의 건강한 양성 뇌세포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43세 기증자의 뇌 조직에서는 4만 2천 개의 미성숙한 신경세포가 발견되는 거죠. 막 생긴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50대라면 와, 뭐 몇만 개의 세포가 막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43, 81세 기증자 뇌조직 안에 신경 뇌세포 수를 확인한 결과 87세 노인 뇌세포는 43세보다 30%밖에 감소 안 했어요. 10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87세 노인의 뇌조직 안에 70% 정도의 젊은 뇌세포가 생성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86년도에는 이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알게 된 게 언제냐면 1997년이거든요. 뇌세포가 계속 생겨난다는 거 알게 된 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 뇌를 열심히 쓰면 되겠다. 그냥 지금처럼. 근데 이제 97년도부터는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몇만 개가 생기는구나. 이 생겨난 세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면 여기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 의대입니다. 뇌의 해마라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자극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만들고 예,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신경망으로 들어갑니다. 신경망으로. 여러분 이 몇만 개의 뇌세포가 생기고 신경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신경망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경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망을 연결시켜야겠죠? 이 세포들이 막 오니까. 그쵸? 새로운 세포들을 막 교체하고, 노화된 세포 교체하고, 그 신경망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연결시켜야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죠. 연결하려면. 그게 바로 뉴로하모니의 효과입니다. 네. 뉴로하모니. 뉴로하모니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는 거죠. 뉴로하모니로 뉴로피드백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신경망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네. 2013년 논문이에요. 네. 근데 이 신경망이 발달되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 내가 원하는 부위의 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 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그쪽 부위를 활성화하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만 개의 뇌세포가 생기고 신경망을 만들면 다시 뇌를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7,000명 임상 논문이에요. 네. 단지 치매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치매 때 걱정된다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도 두뇌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네. 75세 이내를 25세 이내로 만들 수 있다. 왜? 어떻게? 뇌가 그런 능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어렴풋이 80년대에는 뇌 잘라보고 이게 독성 단백질 많이 꼈는데 치매다. 근데 왜 치매가 증상이 안 나타나지? 뇌를 열심히 쓰셨구나. 이제 2000년대부터는 뇌세포가 계속 생기는구나. 뉴로제네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경망을 다시 만들면 되겠구나. 뇌 가소성. 요거 활용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몇 가지 저희 훈련 사례들 한번 볼게요. 어, 이분이 이제 치매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기 달력이 있는데요. 이 달력에 어떤 훈련인지 다 쓰셨어요. 올 3월부터 새벽 6시면 부모님 집에 가서 뇌파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부모님 집에 가서 뇌파 훈련을 해드리는 거예요. 늘 버럭 소리치는 아버지, 우울증 있는 어머니, 86세, 79세, 늘 싸우셔서 편한 날이 없었죠. 연세도 많으셔서 치매도 걱정되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좀 있으신 것 같고,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어요. 결심하고, 아침에 호흡, 내이완, 1, 2, 3, 4, 자운의 균형, 저녁에는 내용을 1, 2단계, 마우스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서 해드린 거죠. 100일 동안 해드렸대요. 그 결과 잠을 잘 주무시고 불면증 없어졌죠. 버럭 하시는 거 덜 하시고 예. 그다음에 어머니의 짜증, 우울증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부터 시작해서 아침에만 훈련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예. 부모님 문안 인사로 가서 뇌파 훈련 해드려서 우울증 없애고 네, 소리치는 거 없애시고 잠 푹 주무시게 하고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 여기 이제 정보화 협회입니다. 네. 세종에 있는 어르신들 매일매일 꾸준히 2달 훈련하시더니 불면증 싹 나으시고, 이제는 행성 기억력, 또 행성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8이라고 써 있어요. 8단계까지 깨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치매, 예, 2달 후에 두더지 기억력 전원, 예, 4분이 전원 8단계 끝내고 9단계 도전 중이시고, 나중에 10단계까지 다 때렸어요. 처음에 4개, 5개밖에 못 하셨거든요. 네, 2달 걸립니다, 여러분. 네, 기억력 좋아지는 약 없죠. 네, 기억력 좋아지는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좋아하시고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오늘 아침 6시 28분에 온 거예요. 이제 기본 훈련만 하시거든요. 네, 기본 훈련, 이제 땡땡 소리 나잖아요. 땡땡.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면 훈련이 되는 거냐 해서 잠이 들었을 때 땡땡 소리 들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인지를 해야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 훈련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80 중반이세요. 회장님이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불같은 성질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84세 어르신인데 뉴로하모니 훈련 3개월 차. 평소 독사 손톱이라고 예, 독사 손톱 여기 있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하얗게 반달도 생기고 손톱 밑에 각질 심했는데 부들부들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매니큐어를 지우니 너무 이뻐졌다고 놀랬다고 톡이 왔습니다. 정서적으로 분노조절 장애도 좋아지고 치매 증상도 좋아지면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네, 정말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호전 사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치매 내용 보내드리니까 예, 전주에 계신 분이에요. 뉴로피디에 훈련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받은 분 호전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톡이 왔고요. 이번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뇌파 치료를 알게 되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한테 해주고 있는데 대박.
이분은 증상이 30대에 뇌수막염으로 뇌에 물이 안 빠지고 뇌 손상이 온 지 15년이 넘는, 야, 30대에 뇌수막염에서 뇌에 물이 안 빠지고 뇌 손상된 지 15년이 넘는 현재 52세 아줌마인데 증상이 말을 못하고 치매 초기에 파킨슨 초기예요. 네. 대소변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뇌파 치료를 진행하게 돼요. 지금 6개월 정도 일주일에 월, 금 5번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는데 결과 대변은 2주에 한 번. 와, 그쵸? 예. 소변은 반반입니다.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활동 지원사로 와서 돌봐주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하지 마시고 바로 해보세요. 본인부터. 너무 좋아요. 네. 와, 네. 그다음 아빠가 엄마 치료 받으려고 6년 동안 전국을 다니셨거든요. 많이 지쳤는데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뉴로하모니를 알게 됐네요. 예, 요양병원에서 그냥 호스피스, 호스피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가는 곳이죠. 그런 와중에 뉴로하모니를 알게 되고 엄마가 좋아지니까 아빠 표정도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셨습니다. 네, 대단하죠. 아, 제 욕심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네, 믿게끔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논문입니다. 2000 이게 연도가 안 써 있네요.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에서 치매 환자분들을 저희 뉴로하모니로 훈련한 결과입니다. 네,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금 40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결과만 볼게요. 네, 치매 노인을 직접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어, 뭐 여기 내용 나오는 것은 이제 고령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치매 환자는 올해 이제 100만 명, 15년 뒤엔 200만 명 생긴다는 것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고 인지기능 장애 극복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30호는 뉴로피드백 기술이 인지치료와 인지재활, 인지자극이 치매 예방, 악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로피드백을 믿고 국가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믿고 여러분들 정말 치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새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바뀐 거 다 보이시죠? 네. 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만 읽어볼게요. 네, 뉴로피드백 기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뉴로피드백 기술이 2011년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에서 향후 30년에 중요 사업이 될 수 있는 6대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뇌신경 IT 융합 뉴로툴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6대 미래 산업으로 뉴로피드백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및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정 및 인지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긴장,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뇌파 기계, 치매 예방 뉴로 툴, 학습 집중력 향상 툴 등의 과학을 적용한 교육과정 변화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미 2011년에 여러분 2011년에 6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30년 먹거리로 뉴로피드백이 6대 미래 사람에 선정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예. 하지만 이거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 훈련하면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기억 등록력, 주의 집중 및 계산력, 기억 회상력,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이 치매 노인들이
이 6가지의 능력이 좋아질 것이다. 네, 대단하죠. 이거 좋아지면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구 대상 서울시 Y구와 K구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36명 치매 노인 네, 참가했으나 10명 탈락자를 제외한 26명이 최종 실험에 응했습니다. 네. 연구 도구는 여러분 뇌파트 전기 뉴로하모니로 역시 뉴로하모니로 했고요. 네, 그렇죠? 예, 훈련도 저희 걸로 했고요. 이걸로 다 이제 치매 검사 다 했고요. 그다음에 치매 노인의 뇌기능 특성에서 한번 읽어볼 게 뭐냐면 이거죠. 뭐 읽어야 하냐면 여러분 치매 노인 뇌파에서는 알파파 감소와 베타파 감소, 그렇죠? 그다음에 세타파와 예, 세타파와 델타파 증가. 이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88년, 89년도에 나온 거예요. 예. 치매 뇌파는 세타파다, 시레르츠다 이 얘기가 89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걸 아무리 뭐 얘기해도 와 대단하다 하시는데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시면은 아 이거 완전 보물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다 한번 보세요. 네,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결과 보면은 요 그림표 한번 볼게요. 요 빨강색이 실험 집단 유로 하모니로 치매 노인들을 한 집단에 의해서 증가가 됐죠. 그렇죠? 통제 집단 안 한 집단은 6.7에서 6.4 계속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치매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들을 유로 하모니로 훈련하니까 이렇게 브레인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본 연구가 추구하는 주된 학문적 의의가 뭐냐? 예. 기존의 뉴로피드 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임상 연구가 있었지만 대체로 현실 적용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치매 관련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평가 척도 및 측정 장비에 대해 신뢰성을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치매 예방학적 측면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을 통해 치매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치매 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전국 약 350여 노인복지관 등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예, 제 발언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치매 예방학적 측면에서 전 국민이 다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논문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 결과. 6개 본다고 했으니까 6개 결과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유르피데 훈련은 시간 진압력 향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압력에 관여하는 뇌 부위는 뇌간과 대뇌 반구가 손상되었을 시 진압력 상실이 발생한다고 보고됨으로써 이 두 부위가 함께 작용하여 인식 및 그에 따른 진압력 기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 주의력, 지각장애 영향으로 나타남으로써 치매 노인의 경우 시간의 흐름의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좋아진다. 예, 진압력, 시간 진압력 향상. 두 번째는 장소 진압력 향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뉴로피 훈련 후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등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향후 노인 치매 예방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주의 집중 및 계산력 향상, 네. 수리력 향상, 집중력 향상, 지속적 주의력 향상으로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또한 도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야, 뭐 저기 치매 노인분들이 시간도 잘 알게 되고 여기가 어딘지도 알게 되고 주의 집중, 말이 끕니다. 주의 집중 및 계산도 하시게 되고 말도 하시게 되고 시공간 구성력 향상에 이것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인지적 자원에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능력, 즉 기억의 용량이 변하여 전반적 인지 능력의 조화로 언어 해석 능력이 현저히 나아지는데 이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시간, 장소, 예,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그다음에 주의 집중 및 계산력 향상, 그다음에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 향상에 아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 3개월 정도 훈련한 결과입니다. 네, 재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단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르 피드백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와 아무리 좋은 연구와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도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이 결여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21세기형 치매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치매 예방 및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지원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65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누르 피드백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정책적으로 제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정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치매 환자분들 정말 다시 인간적인 삶으로 올 수 있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치매 안 걸리는 게 좋은데 치매 걸리신 분들도 분명 뉴로화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